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보면요, 그 속을 들여다보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큰 그림은 나중에 이제 최순실이 얘기가 나오지만, 2014년에, 2013년도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2014년에, 최경환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 모든 거를, 그 전에 이명박 때도 안 풀었던 걸 다 풀면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조합이 그 후에 엄청난 폭풍이 온 거예요. 2015년, 2016년 생각하면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까지 일단 내용들은 좋아요. 그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분양권 전면 금지, 재건축 안전 기준 대폭 강화, 1순위 자격 제한, 5년 재상청 금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 후에 다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은 다 좋아요. 이런 내용들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네. 허가구역도 확대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좀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풀었던 걸 다 하고 했었어요. 2014년에 보면은, 나중에 제가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2014년 7월 최경환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 역전됩니다. 근데 그때 정부들이 멘붕이 온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2014년 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린 벌어졌죠. 많은 아이들이 그 물속에 수장됐죠. 생각이 너무 열받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리고 최경환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거를 쑥 풀었습니다. 온통 관심을 이제 부동산을 가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2015년도 그래도 제도적인 좋았지만, 제가 그냥 했던 거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6년에도 서민주거 복지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그게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요. 아주 예전에 있다가 없앴다가 다시 나온 건데, 2017년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업무가 정지됐잖아요. 이거 보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어서, 왜냐면 큰 뿌리는 두 가지만 보면 끝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섬을 위한 정책이긴 하나, 이명박 정부와 부동산 정책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다 보시면 다주택자 이제 부자 감사를 해주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이 쏠림됐습니다. MB 정부 때 제가 아까 그 전에 그거 일부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금자리 주택 사업 추진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엄청났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 정상을 위해서 취득세를 영구 인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바꿨죠. 주택기금 지원 확대하면서 보면은 이게 실소유자 중심으로 하는데, 구직 청년과 미취업자를 입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전세 가격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그거는 찾아보시면 그래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좋은 제도 같은데, 언제 이제 바뀌었냐면요,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경환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터졌던 게 이제 세월호잖아요. 보시면은, LTV와 DTI 규제를 완화시켜줬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거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습니다.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이걸 풀어주면 안 되는 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집 더 사라고 분양받은 주택 세 채까지 허용됐습니다. 그냥 완전히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다 해버렸어요. 제가 그때 2014년대 정도 됐으면은, 그때 제가 블로그를 할 텐데, 저도 블로그가 그때 다 최적화 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판을 한 2개, 3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 블로그도 네이버에서 보는구나, 사람들이. 바로 저품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블로그를 다시 다른 걸로 만들었는데, 비판적인 글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누가 봐서, 제가 다른 거 올린 적 없었거든요. 제가 광고 글도 올린 적도 없었고요. 진짜 올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던 건데 갑자기 저품질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때문에 뭐 저품질이 됐다는 걸 네이버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그때 진짜 멘붕이 왔었습니다.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다 벌인 거죠. 위축된 소비와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유주책으로 부동산을 다 풀어준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전에 일부 보셨을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 투기 세력을 이래서 진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못 사는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났죠. 그리고 다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이 뭐냐? 서민들에게 집을 살 때 빚내서 살라고 그것도 완화시켜주고요. 그러니까 대출 쉽게 받을 수 있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택 매매가 최대치로 올라갔던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혼란이 오다 보니까 그때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막 이런 거 재개발이나 이런 관련돼서 많이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줄어들어요. 뭐 가까운 뭐 왕십리 뉴타운을 보시더라도 그 많은 세대들이 옆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어들잖아요. 요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하긴 한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이제 집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재개발을 시작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작용들이 되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더 심화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권에서 경기도권, 그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을 팩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거 너무 환상적인 그냥 트리블을 그냥 깠습니다, 그때. 자,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시면요, 한국의 국가 경제의 순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로 보면,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일단 비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좋은 평가를 일단 보면 일단은 지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거 보면 그걸 제일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언론밖에 없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 표본을 만들고 있다. 왜냐면 그동안 감염에 대처하는 방법이 통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현대적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와이파이도 좋고 워낙 스마트한 게 우리가 더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뀝니다. 나중에 추후에 문재인 정부의 우리 국가 경제 순위를 보면은 이거는 게임도 안 될 겁니다. 쭉 올라가실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있던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19년에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됐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누구 말도 잘못된 정책도 되고 잘한 정책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게 일어났을까요?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을 다 폈기 때문에 그걸 후에 그게 후유증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내용을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